다음은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주덕 소통협치 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승인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생각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소통협치 담당관 박주덕. 그러면 박주덕 소통협치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통협치 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하신 전청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하여 총 5건으로 4건은 추진 완료,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이었던 안성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정비는 이번 제204회 임시에 통과되며 추진 완료가 되었습니다. 권고사항은 2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 사업 부서별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 미디어센터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16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공정률은 100%입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부터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기준 14개 단체 40개 사업 중 경기도민문화의 한마당 등 7개 사업은 코로나에 따라 미실시하였고, 새마을의 운영 지원 등 33개 사업은 보조금을 지급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2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2022년 기준 13개 단체 42개 사업 중 정산 시기 미도래한 새마을의 운영 지원 등 41개 사업을 제외하고 자율방범 연합회 차량 보험료 1개 사업은 보조금 지급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MOU 또는 LOI 협약 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이 이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현황과 투자심사 대상 사업이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취득한 구 당하우체국 건물이 현재 시민통합지원단 건물로 사용되고 있고, 취득 가격은 8억 3,746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8쪽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021년도 현재까지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1기 32회, 시민참여위원회 2기 3회,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운영위원회 1회 운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및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각종 위원회별 공무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집행 횟수는 2021년도 94회, 2022년도 41회로 주로 언론 관계자 간담회를 사용하였으며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집행 횟수는 2021년도 21회, 2022년도 11회로 부서 직원 격려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집단 민원 공동주택 간담회 포함 현황 및 처리 결과부터 공사 하도급 현황까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쪽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브리핑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안성시 코로나19 및 행정조직 개편 등 총 5회 언론인 시정 브리핑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현재까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등 총 1회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홍보 현황입니다. 2021년은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등 15개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은 현재까지 항공 촬영 등 18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언론사 주간 평가 등 수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언론사 광고료 계약 및 지급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 주간 행사 및 예산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23쪽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시 자원봉사센터는 1998년 6월 25일 설립되어 안성시 낙원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 현황은 2021년도 7월 7억 3,125만 원이며 2022년도는 7억 5,392만 8천 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 등 추진 현황은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의 사업으로 2021년은 총 16건, 2022년도는 총 18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5,514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현재까지 1억 8,919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현황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8쪽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미디어센터는 안성맞춤 아트홀 주민 편의동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및 교육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민간 위탁 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추진 경과는 현재 미디어센터 개관 준비 및 시범 운영 중으로 10월 중 공식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현황입니다. 죽산 대덕에 이어 작년에 개소한 공도 죽산 일죽 행복마을 관리소까지 총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사무원 및 지킴이 50여 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21년도는 16억 5,569만 4천 원이며 2022년도에는 19억 1,537만 원입니다. 추진 사업은 공도읍에서 일자리 정보나 가운 등 써드리는 드림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은 안성시 고수이길 13 구 다강동 우체국에 위치하며 총 13명이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2021년도 총 22억 6,490만 9천 원이고 2022년도 총 28억 1,848만 5천 원입니다. 2021년도 시민조례 경진대회 등 총 10회의 사업을 실시하였고 2022년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유공간 등 총 15회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민간단체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도 현재 기준 14개의 단체가 있으며 새마을의 운영 지원 등 총 43개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조 통리 반장 복지 증진 및 활동 지원 내역입니다.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리통장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현황입니다. 현재 대덕면, 양선면 2개 지역의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021년도 4,200만 원, 2022년도 5천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2022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주덕 소통협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진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우섭 위원입니다. 저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 행정감사에 이게 정식 관과 소 직원만 들어오는 거죠? 전문위원님. 우리 시민활동 지원 단장이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자격이 있습니까? 일단 정식적으로 정예를 요청하고요. 그 관련돼서는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섭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건 일단은 정식 의회 관련돼서 정식 조직이 참석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활동지원단이라고 하는 구조가 저는 이게 좀 비상식적인 조직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중간 조직을 다 띄워놓고 만들어 놓다 보니 이게 지원하는 부서예요. 근데 이제 군림하는 부서로 바뀌고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다른 거 지적은 별도로 해드리겠지만 자리는 좀 정확히 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는 좀 우리 소통협치 담당관 쪽에서도 그건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 시민활동지원단이 부서들을 다루고 지시하고 이런 데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 아닌 거여야 돼요. 이건 월권이고요. 별도로 다른 부분 관련돼서는 별도로 좀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태근 의원입니다. 일단은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 우리 협치 담당관 쪽에서 넣어주신 광고 홍보 이 자료를 넣어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아까 전략기획 담당관에 먼저 좀
잘 활용을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유용하게 제가 쓸 수 있어서 거기에 먼저 좀 활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우리 소통협지에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홍보를 우리 시민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홍보하고 우리 안성을 많이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각종 이제 그 광고 내용에 보면은 같은 맥락의 것이 쭉 있는데 한 번에 같은 날에 이렇게 쫙 이렇게 하시면 이게 뭐 금액만 그날 같이 꼽고 실질적으로는 보도는 따로 나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보통적으로 보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좀 이렇게 언론에 한 번에 착 나가는 것보다는 몇 군데씩 좀 끊어서 이렇게 좀 보다 이제 광고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새벽시장 같은 이런 그 우리 안성을 알리고자 하는 안성, 팔경, 팔미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 여기 다양성에 있는 거에 좀 이렇게 잘 균등하게 이렇게 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광고 저기 언론사가 균등하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네, 그 우리를 알리는 것에 이렇게 조금 더 잘 짜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혹시 제가 단체 이름이 약간 생소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단체인데요. 안성시 학부모 플러스 연합회 혹시 예산이 언제부터 지원됐을까요? 그건 정확하게 날짜를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 전부터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갖고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세 군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법무부 교정위원 평택안성협의회, 그 다음에 하나가 더 평안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렇게 세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예산 지원된 네 그거를 좀 주십시오. 어떻게 활동을 언제부터 시작했고 처음 예산 집행하려면 사업 제안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 제안서와 그 실적 그 보고서 그렇게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거 이제 끝으로 시민통합지원단 좀 그 여쭤보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어떤 일을 혹시 하는 일자리 사업일까요? 일단은 그 마을 공동체는 저희가 그 주민 스스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삶의 질과 자치 역량을 높이는 데 맞추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입 단계에 있는 마을이 발전 마을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몇 개 단체? 지금 여기 진림 마을은 8개소고요. 예. 그 미양의 역전 마을은 일단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화교 꽃차 사업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였고 마을 식당 및 마을 공동체를 위한 작은 즐거움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역전 마을 유래비 안내판 설치하고 공동 경작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미양면 진촌리 마을은 나라사랑 프로젝트 무궁화길하고 태극기길, 해바라기길 조성 사업과 그 마을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그 공동 경작지 사업과 동네 장터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양면 그 갈전 마을은 마을 그 노인회관의 CCTV 그거를 여기 감시방을 활용해서 실시간 방송 시설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 2주에 1회씩 갈전 소식 방송 정규 프로그램 개발과 그다음에 농산물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유튜브 및 그 블로그 방영과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 공동 경작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상동마을 금강면 같은 경우는 우체통, 문태, 마을 주민 달력 만들기 사업하고 공통적으로 그 공동 경작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섯 번째 그 방산마을 원곡의 방산마을 같은 경우는 그 마을 환경 개선 사업으로 꽃길 조성과 예술물 설치, 그 환경 정화 운동과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 축제와 그 마을 주민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주년 계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보리수 열매 가공 사업으로 해갖고 보리수 열매를 활용해서 다양한 그 가공물 생산, 그 청이라든가 잼이라든가 빵, 그 즙 등 그 사업과 마을 경관 조성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죽산의 그 동막마을 같은 경우는 동막마을 그 쉼터 조성과 그 장터 운영, 판매다 설치하고 소포장재 제작 등 그리고 그 가드링 경영을 통한 동막마을 경관사업 조성과 함께 공동적으로 공동 경작지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번째는 신원 아침 도시 안성 이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 숲 속 그 힐링 숲 조성 사업을 해갖고 보드블록 위 그 대형 화분 설치 및 초하루 획지와 나무, 돌 벤치, 조경서 설치, 간협, 반송 식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 마을 네 곳에 대해서는 삼중면 음촌 마을 같은 경우에는 꽃 육류 사업이라고 해갖고 비닐하우스 시설 하우스 설치를 하여갖고 바이솔가, 와송, 국화꽃 등 식재 판매 등을 하고 있고요. 그 도자기 사업을 마을 인적 자금을 활용해서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자기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 체험 사업으로는 육류 사업, 그리고 도자기 사업 등을 연계해서 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산중면 강촌 마을 같은 경우에는 커피 로스팅 체험 공방 사업하고 카페 노건 부대 시설 확충하고 마을 안내판 설치 정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기 1통 그 안성 2통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체 수익 사업으로 마을 공동 식당 운영을 해서 도기동의 그 잔치국수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그 마을 공동체 공동 경작지 및 새쌈 수경 재배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네 번째 당항 3통 안성 3동 같은 경우에는 꽃송이 버섯 재배 및 판매 사업을 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 경관 개선 사업과 그 활동 사업과 공유 및 마을 축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입 마을 같은 경우는 8개소, 발전 마을 같은 경우는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 12개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 지금까지 나열해 주신 저희가 보니까는 삼중면 보리수 예. 저도 이제 직접 가서 이제 봤거든요. 예. 그 하시는 걸 좀 봤지만 예. 일하시는 건 좀 못 봤습니다. 예. 결과물만 좀 봤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예. 일자리 사업인 거죠? 일자리 사업도 있고 마을 수익 사업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그분들이 그러니까 일을 해야 금액을 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을 수익 사업도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노동. 예. 말하자면 일자리 사업 여기 마을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일을 해야지 지급이 되는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지금 그 12개 사업에 예. 몇 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세요? 참여 인원.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진이마을 같은 경우는요. 그 저희가 그 내세우는 게 뭐냐면 그 만약에 10명이 할 때는 8개월을 할 수 있고요. 20명이 할 때는 4개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마을도 똑같이 공이 그 10명이 하게 되면 8개월, 20명이 하면 금액이 정해져 4개월.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 일을 하는데 보면은 예. 사업 계획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들어옵니다. 사업 계획안 없이 내주셨지는 않을 거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소통협치에서 그냥 이렇게 사업 계획 써갖고 주신 건 아니죠. 예. 다 마을에서 그 사업 계획이 그 들어와 들어온 걸 가지고 예. 혹시 선정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 그렇게 선정해 갖고 한 더 겁니다. 들어온 건 더 많을까요? 예, 더 들어온 건 많은데 만약에 예를 들면 예, 지금 예. 12개 하고 있는데 예. 한 20개소가 들어왔다든지 예. 들어온 것은 더 많이 들어왔는데 예. 그 중에서 이렇게 그렇죠. 몇 곳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거 선정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들어온 사업 계획안하고요. 예. 그 총 들어온 사업 계획 들어온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12곳은 선정이 됐지만 예. 선정되지 않은 예. 그 미선정된 그 지원했던 예. 그 사업까지 예. 계획안 저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현재로 참여하고 계신 예. 그 등록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등록돼서 저희가 직접 꼽아주나요? 아니면은 그분들이 마을에서 별도로 마을로 예. 드리고 거기서 이렇게 예. 입금시켜 드리나요? 예, 다 개별적으로 입금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계획안은 이렇게 들어왔는데 예. 결과물에 대해서 사업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업 보고 실적 예. 요게 이제 저희가 결과 보고서죠. 예. 예, 사업 결과 보고서 주시면 요청 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과 보고서가 들어오고 났을 때 그 아까 말한 이제 공동체 마을 수익 사업도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혹시라도 예. 개인 누군가에게 예. 한 사람의 그 어떤 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예. 도와주신 건 아니고 예. 거기서 벌어지는 수익금은 예. 그 말하자면 그 마을을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유용하게 쓰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혹시 금액이 예, 일자리 참여자 금액이 예. 월 지급하는 게 얼마인가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마을별로 한 여기 그 인건비만 2천만 원 정도. 저는 예. 한 달에 25만 원 받으시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예. 1인당 25만 원이 월 지급된다라고 이제 들었는데요. 예, 예. 그럼 이분들이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예, 예. 연금은 안 들었을 거고 그 예? 산재보험 같은 거. 산재보험은 가입이 의무적으로 혹시 하셨을까요? 예, 그거는 그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아, 있었고요. 네. 예. 그러면은 혹시 이게 교육을 예, 한 달에 교육을 있잖아요. 예, 이제 일을 안 하시고 그냥 교육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월 주는 예. 저기 인건비죠. 예, 예. 일하고 주는 거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일은 안 했는데 교육만 받았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급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료 요청한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우섭 의원님.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시민활동지원단 운영이 이게 조례로 통과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회의록하고 조례 그 설치할 때 좀 그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내용들을 조금 살펴봤어요. 예. 근데 보니까 뭐 인건비 부분은 가장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가 지금 인건비가 13명이 나가는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전체 다 임기제 공무원인가요? 아닙니다. 2명은 저희 그 일반 공무원입니다. 행정공무원. 일반 공무원. 예. 예. 그리고 저기 11명은 그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예산안 올라왔던 축에서에 보면 인건비가 한 1억 5천 정도 됐었나요? 예, 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억 5천?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저도 수치는 인건비가 그때 얼마 올라갔었죠? 그거 하고 근데 사업비가 1억 5천이었어요. 사업비가 참. 사업비가 일단은 그 저희가 그 임기제 공무원 임금이 예. 5억 6,489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렇죠. 그거 하고 사업비가 1억 5천이었었나? 맞죠? 그 이제 센터별로 이제 별도 돼 있는데요. 네.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1억 7,373만 천 원이고요. 그 그때 당시 올렸을 때 22년도요. 아, 그때는 말고 22년도? 22년도 현재 아니 근데 예. 제가 본 거는 그 자료는 우리 이제 조례안 올라왔을 때 예. 그 7대 의원님들이 좀 우려를 좀 많이 하셨는데 그때 사업비가 한 1억 5천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게 맞나 틀리나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지금 한 22억인가요? 지금은 그 예산이? 전체 예산은요. 예. 28억 1,848만 5천 원입니다. 요건 사업비가 22억이란 얘기죠? 전체 이제 그 센터에 예. 예를 들면 그 센터별 예산 도시 재생 같은 경우는 1억 7,373만 1천 원이고요. 예. 그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사업비는 11억 2,148만 4천 원이고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사업비는 2억 2,287만 9천 원이고 도농교육 지원센터는 4억 6,335만 9천 원이고요. 사무국은 8억 1,056만 원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 센터별로 그 우리 저 단장님을 포함해서 예. 일단은 그 채용돼 있는 우리 인원들에 대해서 예. 이게 전문성을 가장 강조했던 거예요. 예, 제가 맞습니다. 보니까 이게 근데 이게 전문적으로 좀 배치가 잘 돼 있는지 예. 그 자료는 좀 예, 예. 그 제출 좀 채용 관련해서 그 네, 전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 제가 보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 공모사업 관련돼서 예, 예. 국도비 사업을 얼마나 따올 수 있느냐. 예, 예. 이런 게 또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국도비 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 거죠? 이 저희가 통합지원단에서 국도비에 관련돼서 예산을 얼마나 따왔는지. 그 저기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그 공익활동 지원센터 조성 및 공유공간 관련해 갖고 저희가 도비를 1억 1천을 따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자기들이 있는 공간을 하려고 공모사업 따온 거잖아요. 예, 예. 예, 그것도 있었고, 그냥 저희가 별도로 한 게 또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 9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따온 거고요. 그래서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그건 데이터를 지금 개별적으로 이렇게 있어갖고 그거는 합산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은 12를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점점 예산은 더 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그래서 이 조직을 자꾸 이렇게 키우면서 이 부작용도 상당히 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민원을 뭐 일일이 다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부작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작용들이 자꾸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도비를 뭐 많이 공모를 해서 전문성을 키워서 그걸 따내려고 했던 그런 핵심적인 그 저기도 이제 뭐 그런 내용도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조례안이 통과되니 그냥 별도 공무원 조직 위에 지금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조직, 그 이상한 조직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이 정확하게 이게 무슨 공무원들끼리 이 부서에 대한 조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우리 그 뭐 공모사업 하고 있는 사람들 줄 싹 세워가지고, 예? 그 비영리 민간단체, 그 다음에 우리 법인 이런 쭉 세워놓고 줄 세워놓고 돈 줄 테니까 어떤 걸로 해서 신청하라. 이게 우리 사업 설명회도 하죠, 이거. 사업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러니 이게 참 제가 보면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다 해서 그 관련된 업무를 하면 당연히 이건 시에서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 이 조직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시민통합지원단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조율도 해요. 각 부서 간 조율도 합니다. 선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줄 서는 대로 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사실 그러니까 예. 본인 말씀만 하세요. 예. 예, 저는 과거에 좀 저희가 이제 공직에서 이런 게 있으면 사실적으로 중간 역할이 사실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면 중간 역할을 하는 마을 활동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시민통합지원단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하면서 지역분들의 그 활동가로서의 그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그 자원의 조사 발굴 및 연구 사업도 하고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공무원들이 못 미쳤던 그 사업 자체를 지금 여기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발로 나가서 떠서 하고 있는 장점도 있었고요. 장점 뭐 네. 있어요. 이제 뭐 그거 뭐 그리고 말씀 안 드리려고 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장점들을 이용해서 하여튼 뭐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 전에 우리 그 20한 6억 정도 지금 22억 6천 예산액이 사용되는데 이게 그러면 다른 데서도 이게 뭐냐면 부서별로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거를 긁어 모은 거잖아요. 예, 그게 통합을 해갖고 이게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재생이라든가 마을 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유사점도 많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같이 나오는 그 시너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적인 센터가 별도로 있는 거지. 우리는 이걸로 같이 한 번에 센터는 제가 보니까 우리 이렇게 통합지원센터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안성이 유일해요. 그죠? 사실. 최초죠. 다른 데는 운영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거의 사례가 잘 돼 있었고 사실 이제 경기도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첫 번째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부작용은 생각 안 하시고 뭐 장점들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작용을 더 챙기셨어야 돼. 우리 저기 소통협치 담당관님은 예? 말씀을 잘 검토 받고요.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선하는 하겠습니다. 우리 7대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전혀 지금 예상을 다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별도 관련된 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네. 정통근 의원님. 네, 제가 아까 이어서 자료 요청하는 과정에 빠진 게 누락된 게 있어서 예. 네, 그 말씀마저 드리려고 네, 마이크 다시 받았습니다. 참여자분들 혹시 출근부 내지는 활동일지 예, 예. 네, 관리하고 계신 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출근부 활동일지 예, 예. 네, 그렇게 같이 주시고요. 예. 예산을 아까 보니까는 마을로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도 집행은 일단 하려면은 결산 가려면 지출 증빙 자료 예, 다 예.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출 증빙 자료 예, 예. 함께 주시는데 21년, 22년치를 주십시오. 예, 그럼 22년도 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21년 건 없고요. 22년도 거 지금까지 있는 거 다 현재까지 한 예, 예. 것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1년은 어차피 정산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예, 예. 그건 다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예. 그거 주시고 22년은 예. 들어온 것까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최승현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는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 안성 19만 인구에서 자원봉사자 등록된 분들이 56,256명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30% 가까이 되는 건데 저희는 이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옆에 평택이나 오산을 보면은 이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이제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 조례를 보면은 이 평택을 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5%에서 30% 할인, 공영주차장 최초 4시간 무료 이렇게 쭉 한 4가지에서 6가지 정도씩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안성은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많은데 이런 복지는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안성시 집행부에서는 저희 의원들보다 사실상 자원봉사자들을 더 신경 쓰고 더 눈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신 거라든지 계획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가맹점 관련해 갖고 저희가 그 할인 혜택도 주고 있고요. 사실 이제 증도 만들어 갖고 이제 시간대별로 그 뭐 100시간 이상이라는 거 그런 거 할 때 별도로 그 봉사증 있잖아요. 그걸 또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분 정도가 혜택을 받으시죠? 일단은 뭐 그 시간대 된 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요청하게 되면 그거를 발급받아 갖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해서 주는 게 아니고 예. 일정 시장 1년에 70시간이든 100시간이든 채우면은 이걸 내년도부터 바로 1년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례를 좀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시간을 좀 여기 안배해 갖고 그 시간에 걸맞는 걸로 해 갖고 그 혜택 자체도 이렇게 좀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보다 사실상 뭐 침수 피해든 자원봉사가 필요할 때는 이분들이 직접 하시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셔서 집행부에서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네, 그 일단 우선 간단하게 여쭤볼 게 6페이지 보시면요. 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정산 현황에서 안성시 자율방범대 화합의 날이나 냉난방비 지원은 원래 예산이 없는 건가요? 맨 밑에 6페이지에 자율방범대 방범연합회 자율화합 네네 빈칸으로 있어서 일단은 요 예산은 지금 배부된 거 시기가 돼서 지금 배부한 거고요. 아직 정산은 안 된 걸로 보시면 돼요. 아 예산에 칸이 비어 있는데 예산액은 2,800만 원 돼 있는데요. 아 예산이 어쨌든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여기 그냥 이거는 빈칸으로 있는 거는 그냥 있는 정산 자체가 아직 아니 여기 예산 칸에 비어 있어요. 펴 있어요? 예. 예. 그 어쨌든 예산은 지원이 되신 거고 예, 예. 이 기간 사회단체 보조금 보면 예.
행사비는 거의 동일하고 예, 예. 운영 지원비는 좀 올랐고 행사비도 뭐 적십자사 봉사회 정도는 행사비도 약간 오른 경우가 있는데 예, 예. 이런 거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네. 저희가 이거를 1차적으로 저희가 그 검토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네네. 최종적으로 결정이 납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액수를 책정해서 예산으로 올리는 건가요? 예, 예. 그 실링으로 돼 있어갖고 혹시 그 뭐 물가 상승률 이런 것도 다 감안이 되는 건가요? 전체 인정 그 예산 사회단체 그 사업이 다 들어오게 되면 네네. 그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네. 그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다 보면서 거기서 예산을 뭐 여기 그대로 저기 인정해 줄 건지 아니면 여기 삭감할 건지를 결정해 줍니다. 그 이게 신규 사업이나 신규 단체 진입률 같은 게 혹시 비율로 나와 있나요? 그거를 저기 저희는 확인이 안 되고 사실 하게 되면 이제 그 별도로 그 전략계획 담당관실에서 그 전체적인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 서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질문은 뭐냐면요.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현수막을 봤어요. 그 청년 기본소득 받아가시라는 현수막을 봤는데 그게 만 24세인가 25세 그 청년들에게만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과연 저렇게 현수막으로밖에 홍보를 할 수 없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안성시 소식지 발간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매월 나오는 거죠? 매월 나옵니다. 매월 몇 부 정도 나와요? 3만 부 나오고 3만 부 발행하시는 건가요? 3만 5천 부. 이게 온라인상에서도 안성시 소식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이거 혹시 페이지 뷰 이런 거 좀 나오나요? 페이지 뷰 몇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지 몇 명이 몇 번이나 클릭을 했는지 혹시 이런 데이터 같은 거 있으신가요? 소통팀장 이인보입니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식지가 그 2021년도까지는 이제 지면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디지털로 인한 그 정보를 들어가면서 저희가 2022년에는 좀 새로운 걸 시도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서도 잠깐 볼 수도 있고 SNS에서도 볼 수 있는 또 웹진도 볼 수 있는 걸 갖다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본 거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 데이터는 아직 하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번에 그 예산결산위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선적으로 한번 그 관내 시민, 그다음에 안성 소식지를 그 접하고 있는 관 내외 분들한테 소식지에 대한 뭐 컨설팅적인 설문으로 한번 돌려봐서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가 자체 분석하려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던 건데 미리 벌써 하고 계시다니 예, 알겠습니다. 좋고요. 그럼 22년도 또 지면으로 된 소식지는 나오는 건가요?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요즘은 워낙에 지면 신문도 없어지는 시절이어서 여론조사를 같은 거 한번 해보시고 이제 좀 전체적인 진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유튜브나 웹진 발행 같은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청년 기본소득 같은 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게 지자체 공공예비 이제 좀 만들어졌었는데 뭐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성공한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가까이는 뭐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 그 앱을 만들어서 지역 카페랑 콜택시 같은 걸 연계를 해서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셔서 우리 안성시도 이런 공공 앱을 한번 가능성을 타진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 기본소득이나 청년 관련된 재난소득 이렇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는데 지급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앱을 개발을 해서 나의 어떤 개인정보 안성시에서는 만 24세 청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지만 그 사람들의 휴대폰한테 SNS를 직접 발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앱에서 내가 나이대는 어떻게 되고
사는 지역은 어떻게 되고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을 하면 그 정책 지원금 관련 안내를 그 앱에서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 요즘 그 시중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면 정책 지원금 받아가세요 이러면서 광고가 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27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이러니까 클릭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시민들한테 돈을 주고 싶어도 이게 연결이 안 돼서 주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걸 한번 또 가능성을 타진하셔서 선진적으로 좀 나가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검토해 볼 거고요. 제가 알기로 또 별도의 정부기관에서 민원 24에 들어가게 되면 그 본인 그거에 맞게끔 뭐 예를 들면 정부의 자금 같은 것도 이렇게 띄워놓은 것도 바꾸려면 자기의 만약 그걸 넣게 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뭐 있는지도 그 민원 24 정도에 거기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부 24 사용을 해보긴 했는데요. 거기는 또 국가적인 단위의 그런 정책 사업들 많이 들어가는 거고 안성시의 특수성과 특별한 정책 지원 같은 것들을 좀 또 뭐 행사나 이런 것들 안내할 수 있으면 지역 화폐랑 여기도 이런 택시 연계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수 부위원님. 네, 우리 박주덕 우리 소통협치 담당관님 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제가 그 행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행정과에서도 근무를 한 경험이 있으시죠? 예, 행정과에서 여기 직원 때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지난해 8월에 이 통장 업무가 소통협치 담당관으로 다 이관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입니다. 이 전부 다 이관이 됐습니까? 예, 전부 다 이관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장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뭐 행정과에 계셨으니까 이제 행정과의 하부 조직이 이 통장들로 돼 있는데 굳이 왜 소통협치 담당관 쪽으로 이관이 됐는지 그 점에 좀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저희 소통협치 담당관에서 담당하는 게 언론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민간 단체에 있는 것도 담당하고 있고 굳이 이제 그 이장단 이 통장 단만 일전 과거에 이제 작년에 있다가 이제 온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소통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제 그 간에서 만들어낸 그 홍보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가장 많이 알고 그리고 그런 거에서 접근이 가장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지역에 이제 이장님들도 있고 단체장님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은 우리가 소식을 지금 소통협치 담당관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직접적으로 전달해주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여기 지역의 의견을 들어주면 또 저희한테 또 양방향 또 소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소통협치 담당관 쪽으로 온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